konnichiwa.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뚝심이 있습니다. 한 번 최저하면 끝까지 최저를 밀고 가야지. 깜짝이야. 어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증시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이마트가 어떻게 15% 폭등을 하지? 야, 이마트 15%면 이거 완전 폭등 아닙니까? 폭등? 야, 그리고 태광산업. 와, 거의 저주받은 주식이었는데 태광산업도 17%, 장중에 28.8%까지 갔네. 거의 상한가 갈 뻔했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뭐 대양금속, 세원정보, 지역난방공사에 무슨 뭐 리튬 나온 거 아니야? 야, 13% 급등했고, 한국가스공사, 뭐 가스가 많이 올랐습니까? 정부에서 가스 가격 한 200% 인상한답니까? 야, 대단합니다. 오늘 웬일이지? 전방. 여러분은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던 약간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예, 전방 산업이 좋다고 해서 전방이 아니고 이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야,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네, 엄청나. 근데 오늘 코스피를 보면은 대부분 이 기업들이 코스피 분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데 콧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의 한 2% 급등하지 않았었네? 장중에? 그렇죠. 2% 가까이. 그러다가 오늘 한 0.8 몇 %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동시효과 지나면서 이게 뭐야? 지금 대한민국 증시 무시합니까? 이게 바로 코스피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아니에요? 내만여의 날 아니에요? 만기일을 이제 월요일로 옮기나? 하여튼간 이게 바로 다이내믹 코리아, 액티브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뭐 대한민국 증시 이 정도, 야! 많이 올랐어? 자산주 올랐어? 야, 빨리 까! 이러면서 이제, 예, 참고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아니었습니다. 오늘 증시가 이렇게 급등한 배경, 아니다. 증시가 급등한 건 아니죠. 일부 자산주, 저평가 자산주들, 이른바 PBR 1배 이하 극저평가주들이 급등한 배경에는 약 한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월 17일이었는데 그때 민생토론에 제가 영상 야식잡수를 올려드렸었죠. 윤카월드 영상 올려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주가가 저평가되느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PBR, 그러니까 장부가액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낮은 기업의 상장사인데도 이게 낮은 기업들은 스스로 어떻게 이러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이거를 공시를 하게 유도를 함으로써 이게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제도를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제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PBR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PBR 1배 이하, 그러니까 극저평가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왜 당신네 기업들이 그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공시하라. 어떻게 하면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준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2023년 4월 초에 일본 도쿄거래소, 그러니까 일본의 정책 당국하고 거래소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상장사들에게 거의 명령에 가까운 이제 지시를 했던 거죠. 그걸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PBR은 다 아시죠? 우리 Y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설명 안 하려다 혹시나 한 40만 명 중에서 한 400분 정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프라이스 북 밸류,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의 몇 배인가, 일종의 배율이기도 합니다.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순자산은 우리가 BPS라는 게 쓰이죠. 북밸류 퍼 쉐어, 주당 순자산. 그리고 주가는 뭐 여러분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주가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좀 치우고 이 회사의 순자산, 전체 자산 중에서 빚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순자산을 주식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라고 쳐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얼마일까? 아까 이마트 나왔죠? 이마트 PBR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예, 0.2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증시를 뭘로 보고. 자, 주가는 2,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회사가 존재했습니다. 아까 뭐 태광산업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게 5분의 1, 즉 0.2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 회사를 잡아다가 청산을 시킵니다. 이 회사, 야, 너 죽고 나 죽자. 청산시켜버려. 하면은 이제 법원에가 땅땅땅 하면 이제 빚잔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산을 다 주주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세요 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5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를 청산시켜 버리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개념이겠죠. 근데 다시 PBR로 올라가서 보면은 주가 순자산 비율 어떨 때 이 일종의 멀티플이죠. 이것도 어떨 때 멀티플을 많이 주겠습니까? 순자산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라는 순자산 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이 마우스로 엄청나게 일을 잘해가지고 1년에 한 3,000원씩을 벌어요. 엄청난 ROE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0.2배 겠습니까?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받겠죠. 그런데 이 마우스를 가지고 10,000원짜리 마우스를 가지고 1년 내내 일을 해봐야 한 500원 버나? 한 100원 버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저평가를 시켜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1년에 한 5,000원을 벌어요. 그리고 엄청난 ROE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걸 혼자 홀랑 다 먹고 있어. 이데오라는 최대 주주가. 주주들한테 배당도 안 줘. 뭐 주주 뭐라 해야 되나, 그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안 해. 아무런 환원을 하지 않아. 그냥 이 돈은 내 돈이야, 내 돈이야. 나 혼자만 먹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PBR이 0.200원, 0.100원, 0.300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금고 속에 있는 금두꺼비처럼. 그래서 오늘 저 PBR 주들이 급등을 했던 건 설마 0.2배짜리 주식이 1배만 되더라도 우와 5배 먹겠네 이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 근데 이게 전혀 허황된 꿈은 아닙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 konnichiwa,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다 보시면 아시겠죠? 다 아는 회사들이잖아.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분명히 일본어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 돼요. 1년 전 PBR 있죠. 1년 전에 PBR이 얼마? 이게 22년 말 기준으로 뭐 고평가 받는 기업들도 있는데 쭉쭉쭉쭉 내려서 PBR 1배 이하였던, 그러니까 22년 말에 PBR 1배 이하였던 애들만 여기서부터 한번 찝어볼게요. 자, 쭉 내려갑니다.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그러면 쭉 잡아 끌었는데 이게 몇 배게요? 여기 보면 580개 기업의 평균 상승률이 22년 말 대비 1월 한 셋째 주 말인가? 그럴 거예요. 41.7% 올랐다는 겁니다. 자, 박수! 우리도 일본처럼, 매국노. 자, 해서 일본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났다. PBR 1배 이하 기업들 소명하세요. 왜 저평가 받는지, 앞으로 어떻게 재평가받도록 노력할 건지 소명하세요 하니까 일단 주가 반응이 나타났다. 물론 이 정책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대규모 양적 완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엔화 약세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이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도 김주현 위원장도 이 PBR 1배 이하 뭐 이 정책만이 아니라 뭐 물적 분할 재상장이라든지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해서 이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다지 IR 노트나 아니면 YG 클럽,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픽스. 이거 최첨단 방식으로 계산을 해내지 않습니까? 해서 이 기간에 일본 그 토픽스 지수 있지 않습니까? 토픽스 지수가 32% 올랐는데 이 PBR 1배 이하였던 기업들은 약 42%가 올랐다. 그래서 성과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PBR주, 저평가 주식들이 재평가로 올라올 때 얼마나 또 무서운 성장률을 보여주는지를 일본 증시가 보여줬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PBR이 얼마나 낮은지를 봐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국 증시 PBR, 세계 주요국 중에서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8년 2월 기사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 기사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도 대한민국 증시는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세계 최저였다. 주요국 기준으로 세계 최저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뚝심이 있습니다. 한번 최저하면 끝까지 최저를 밀고 가야지. 이게 바로 한국 증시 아니겠습니까? 2008년 기준으로 최저라고 했죠, PBR.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1.4배에 그쵸? 미국 2.6배. 이거 뭐 2.6하고 1.4 차이 많이 나봐요? 이 정도까지 차이 나봐요. 잘 기억해 주세요. 미국 2.4배. 이거는 23년 5월 기준입니다. 아마 거래소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쓴 기사 같은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전하다. 뭐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의 PBR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 1.4라고 했죠. 0.9. 요 정도 뭐 후퇴하는 거야, 뭐. 1.4에서 0.9로 내려갔습니다. 아까 미국 증시 PBR 얼마라고 했어요? 2.6이라고 했죠. 자, 미국은
4.2. 대한민국 PBR은 1.4에서 0.9로 고꾸라지고 있었고 미국은 2.6에서 4.2로 더 고평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2024년 현재까지 저 미국 주식 너무 비싸. 미국 주식은 말이야 너무 고평가 받고 있어. 야 저거 팔고 한국 주식 샀어야 돼. 라고 했으면 이게 현실이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PBR이 뭐 1.4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뭐 다 한 2.0배 안팎으로는 받고 있고, 심지어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태국까지도 뭐 1배 후반에서 2배, 3배까지도 받고 있다라는 의미. 역시 대한민국은 뭘 해도 1등이야. 그러면 저 PBR, 주가 순자산 대비 저평가받는 상황이 해소가 돼요. 그럼 뭐가 좋아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겠죠?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PER도 많이 알고 있죠?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배율. 이거는 약간 PER은 성장 지표이고 PBR은 안정 지표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곱하기란 뜻이에요. 곱하기. 그러니까 PBR이 0.9배인 것과 예를 들어서 1.8이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2배 차이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한 순자산 100원을 벌어서 쌓아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회사는 그때 주가가 90원씩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1.8이다. 그럼 어때요? 180원이 올라가는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쌓아놓고 또 200원을 쌓아놓고 300원을 쌓아놨을 때 90원이 아니라 180원, 360원 이렇게 멀티플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곱하기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PER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증시는 늘 PER 10배, 10배에서 12배. 미국은 어때요? 뭐 나스닥 기준으로 뭐 항상 한 25배 봤죠. 지금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똑같이 100원을 벌었을 때 한국에 있는 기업은 주가가 1,000원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미국으로 가 있으면 2,500원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만 100원을 법니까? 그 다음 해에도 100원을 벌죠. 그럼 또 이 기업은 1,000원 올라가고 미국에서 2,500원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지표가 무서운 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PBR이라는 게 순자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마트 PBR이 0.2배라고 했죠. PBR 0.2배짜리를 제 값에 내가 이걸 모두 다 가져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 회사 청산시켜야 돼요. 근데 이마트 지금 청산시킬 수 있어요, 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그 많은 점포, 그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내가 가갖고 저거 PBR 0.2배니까 저 매장 좀 팝시다. 부동산을 팝시다. 이런다고 거기서 말 들어줘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레미콘 회사, 철강 기업들, 뭐 고로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집기 뜯어다가 내가 팔 거예요? 그 고철들 막 뜯어다가 팔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순자산이라는 가치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순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벌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이제 ROE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순자산의 비율, 배율로 따지려면 멀티플의 값을 제대로 쳐받으려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제대로 그 멀티플을 쳐받으려면 순자산을 가지고 뭘 할 건데 순자산을 가지고 얼마를 벌어올 건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순자산을 뭐 해야 된다? 환원해야 되는 거고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뭐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ROE라는 개념 또 나오죠. 얼마의 자본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올릴 것이냐. 그러면 ROE를 높이는 방법 이게 이제 수익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을 줄이든지 이익을 높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 그 자본 그냥 둘 거면 이익을 높여. 근데 더 이상 성장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을 줄이란 말이야. 즉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자본을 줄이면 당연히 ROE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겠죠. 이익은 정체되더라도 이걸 하라는 건데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떻다? 환원을 안 한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환원율은 세계 꼴찌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뭐하다? PBR이 0.9배면 니네는 족한 나라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며칠이니? 2024년 1월 29일에 저 PBR 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이거 어떻게 돼? 따라가야 돼? 야 지금 0.2배 PBR이 0.3배 가잖아. 20%씩 막 급등하니까. 빨리 교과서를 찾아보자. 교과서.
제가 보고 있는 책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 투자계의 바이블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시조새 같은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후대에는 이게 뭐 담배꽁초 투자라고도 이야기를 받고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게 주당 순자산 그래프라고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회사가 돈을 벌어서 순자산이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한 주당 순자산 가치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근데 주가는 어떻다? 예를 들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때 사면 요만큼의 폭을 먹게 된다. 요게 이제 우리 흔히들 말하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저평가 있을 때 들어가면은 제 가치까지만 올라오더라도 나는 이만큼을 벌 수 있어 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 회사가 주주 환원도 하고 주주를 챙긴다, 독단 경영이 아니라 회장님의 아들만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환원을 한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을 때나 이게 가능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오면 태초에 가치 투자라고 했던 이런 순자산 가치를 바탕으로 한 투자는 제 가치의 주가가 올라오면 판다. 이거는 벤자민 그레이엄도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다만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찰리 먼거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성장주 투자도 같이 하셨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솔직히 이마트, 태광사나 뭐 이런 데 많이 성장합니까? 예, 물론 이제 그 회사 주주분들의 참 죄송한 일이긴 합니다만 성장률이 매년 10%, 20%안 나온다, 정체되어 있다, 혹은 감소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만큼 돌아오면은 이때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고평가 영역이고,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추세 추종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뭐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고 해서, 뭐 물론 제가 저 PBR 주식들 급등했으니까 팔아라라고 메시지를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벤자민 그레이엄 형님 하신 말씀이니까 혹시 이제 항의하실 분들은 벤자민 그레이엄 묘소로 찾아가시고. 하여튼 그 최근에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현명한 투자자, 이게 사실 두꺼워요.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 이거 거의 무슨 대학교 전공 교재 같아. 이거 보다가 자. 근데 여기 8장하고 20장인가? 그 워런 버핏이 다른 거 못 봐도 그 두 장은 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요약한 게 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 장사하려는 건 아니고, 책 장사는 이제 이 책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이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이 책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보면 순서가 바뀌었나? 벤자민 그레이엄의 담배꽁초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와, 그림 잘 그리지 않습니까? 이거 좀 말보로 같지 않아? 이게 담배라고. 자, 근데 이제 꽁초 피우다 버린 거 주워서 딱 한두 번 빨면 끝나는 이 담배꽁초 투자가 벤자민 그레이엄의 옛날 방식의 태초의 이제 가치 투자 방식인데, 지금 PBR 0.5배짜리가 물론 이제 2배 올라서 1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라올 건데, 이 담배꽁초 투자는 전자담배가 돼야 된다. 자, 너무 잘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한 번 빨고 버리는 담배꽁초가 아니라 정말 2번, 3번, 10번, 100번을 빨아서 피워도 될 만한 전자담배가 돼야 된다. 그게 뭐다? PBR이 좀 높아지고 성장을 못해도 좋으니 매년 당신네들은 10억씩을 타박타박 벌지 않소, 100억씩을 타박타박 벌지 않소. 그 100억 중에서 한 50억씩만이라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면 배당 가치만이라도 그 회사 성장을 못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와 동행할 수 있어. 사실 이제 그런 식도 투자 아이디어가 가능한 거거든요. 안정적인 투자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막 은행주 오르기도 하던데, 그런 식의 그냥 한번 빨고 버리는 꽁초가 아니라 전자담배로 좀 이렇게 재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해서 오늘도 야식 잡소리 그리고 우리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지금 설정, 구독 지금 누르시고요. 좋아요 지금 누르시고 댓글, 다른 영상 보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벤자민 그레이엄 형님하고 옆에 비벼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뿅!